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다은이 선생님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어요. 먼저 인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다아린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아마 이제 작은 반란 카페가 워낙 규모가 있는 카페다 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조금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자그마한 선생님들이 제가 한다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난 걸 너무 반가워 해주실 것 같아요. 작은 발란 안에서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네, 어떤 질문을 할 때 한다리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 그 답이 있다라고 정말요?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동. 네, 이게 어느 우리 작은 발란 선생님들한테 선물 같은 영상이 그래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올해 퇴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이유가? 타의적인 네네. 전 제주도에서 이제 지냈는데 오랫동안 원을 다녔는데 폐원을 하게 되어서 네네. 안타깝게도 네. 제가 그 일을 조금 원은- 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원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 원은 제가 초임 때 2년 동안 다녔던 원인데 중간에 이제 다른 원들을 다니다가 네네. 그 원이 너무 괜찮아서 네. 다시 가고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6년 동안 거기 더 있다가 그 다음에 폐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너무 좋은 원이어서 네.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제주도가 사립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제가 이제 저희 원이 폐원할 때도 4개 원이 폐원을 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폐원 계획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그래서 거의 제주도에는 사립이 눈물 나니? 거의 남아있지 않다. 어.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저희 원은 원화모집 만들고 이래서 폐원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엄마들 계속 연락 네네. 오고 너무 다니고 싶다고 하고 막 이런 원이었어서 소문도 잘 나온 원이었어서. 근데 왜 폐원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속사정은 저도 모르지만 이제 뭐 원화모집 안 돼서 폐원한 원은 절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왜 네. 지금 막 감정이입이 되냐면 저희 아이가 다닌 원이 제가 유치원 교사 할 때부터 알았던 원이고 되게 로망을 갖고 있었던 원이고 정말 정통 내지오 하는 원이에요. 네네. 그 원도 폐원을 해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번에 중간에 옮겼거든요. 그 원도 네. 원화 모집이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폐원을 네. 하면서 제가 그때도 되게 많이 눈물이 나고 네. 약간 같은 교사로서 이 좋은 곳이 우리 아이들이 있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곳인데 네, 맞아요. 그게 사라진다는 게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붙잡고 막 울었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유치원 교사인지 모르니까 네네. 이 엄마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전 너무 그게 슬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곳이 왜 아이들이 있지 못하지? 이런 생각? 맞아요. 근데 지금 듣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저희도 너무 속상했고 어머님들도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왜냐면 동생들 보내려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고 저희 교사들 중에서도 자기 아기를 꼭 우리 원에 보내고 싶다. 그냥 너무 좋으니까 사실 그 원이 너무 좋아서 자기 네네. 아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원에 네네. 내가 다니는 원에. 네네. 근데 갑자기 폐원을 하게 돼서 선생님 아기는 결국 못 보내게 되는. 뭐 너무 안타깝죠. 슬프셨겠어요. 네, 너무 속상했는데 뭐 그렇게 된 데는 저한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그 김에 제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몇 년간의 교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약 13년 동안 13년. 네, 어쨌든 계속 아이들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교사 생활은 어떠하셨어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별로인 교사였고 네. 그리고 교사도 하기 싫은 그런 오. 네, 그런 사람이었고 네. 굉장히 망나니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굉장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품이나 어떤 자질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마이너스 되는 미달되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교사를 오래 해가면 오래 해갈수록 뭔가 생각이 바뀌고 전환되고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나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 한 10년 차 때 정도에 정말 어디 띵 맞은 것처럼 제가 진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주변 친구들도 정말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그
그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고 주변 선생님도 매일매일 만난 선생님도 선생님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때 많은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주 별로인 교사였는데 나중에는 좀 그래도 교사다운 교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저는 들어요. 그 10년 차의 그 기준으로 그 교사로서의 발전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 성장도 네 저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교사라는 건 아이들이 인간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내 관점이나 태도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세상을 맞아요. 살아가는데 네네. 보이는 눈이 당연히 달라진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제 삶도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사실 네, 유아교사라는 일이 맞아요.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일이다라는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것도 아무나 느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반란 카페에 가입할 정도의 그 네.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20대 선생님의 삶을 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 좀 후회되는 점, 네. 교사로서도 좋고 개인으로서도 좋고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후회되는 점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제 20대가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별로 뭘 안 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생각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네. 사실은. 근데 그게 후회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뭘 했나. 뭘 그러니까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제가 굉장히 뭐 불안도나 두려움이 되게 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달라져서 지금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싫어했어요. 변화를.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한다 그러고 매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게 좀 후회가 돼요. 네. 뭔가 변화를 너무 내가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뭐 두려워도 그냥 해서 잘못되면 망하는 것 뿐이거든요. 네, 사실. 네, 근데 뭐 좀 창피도 하거나 그런 것 뿐인데 그게 두려워서 안 했던 거. 어. 사람은 생각보다 그 시선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나 혼자 네. 신경 써서 뭔가를 안 했던 거. 네. 그런 게 가장 저는 후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 20대 유아교사라고 하면 사실 네. 월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급여가. 그쵸. 근데 그런 모습으로 제가 저를 바라봤던 거예요. 사실 공감이 많이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네. 그 급여가 내 가치를 마치 판단하는 것처럼 제가 저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되게 네. 오래전에 교사 생활을 했으면 네. 급여가 상당히 엄청 낮았잖아요. 적었죠. 그때는 네. 진짜 적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요 정도 급여밖에 나는 못 받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정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현실 속에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측면에서 저를 판단했다고 해야 되나? 나는 훨씬 더 이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나를 제한을 스스로 했던 것. 네. 그게 저를 그 틀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가장 큰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그랬기 때문에 도전도 못하고 내까지 게 무슨 그런 걸 하겠어.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빠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던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후회스럽고 네. 이제 후회가 됐던 건 제가 진짜 너무 겸손도 모르고 좀 별로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봄에 있어서 저거는 저거야. 저거는 이거지. 이렇게 하고 굉장히 단편적인 면만을 취해서 제가 뭔가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조망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네네. 되게 편견을 가지고 네네. 저건 저래서야. 뭐 그러면 원해서 적용하면 아이들을 볼 때도 쟤는 저래서야.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의 마음에 가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쉽지 않죠. 행동만 보고 저런 네네. 행동의 원인은 뭐 책에 나면 이거야. 근데 저는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애들을 네, 접해본 네. 결과 지금은.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막 겉으로만 보이는 면만을 보고 이건 이거야. 그래서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시야를 좁게 봤다. 모든 네. 거를.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봤던 거. 그리고 많은 거를 내가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뭔가 판단적인 사고.
네. 저는 판단은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했던 제 그 어떤 사고의 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네. 이런 것도 있고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눠서 봤던 거. 네네. 저는 흑과 백으로 나눠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예요. 진짜 좋은 일 아니면 진짜 최악인 일 뿐이에요. 그 사이에 무수히 나를 많은 일이 성장하게 있는데. 하는 일들이 네네. 많은데 그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난 0점하고 100점밖에는 몰라.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했던 게 상당히 좀 후회스럽죠. 근데 그때는 좀 저의 편을 들자면 굉장히 뭐 그럴 만한 배울 만한 것도 없고 네네. 사실 그 혼자 사실 타고난 것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가정 환경이라든지. 네네. 근데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네. 이건 혼자 깨고 나와야 되는 건데 네네. 네, 오랜 시간 그렇게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와, 지금 모습과는 다른 이런 네. 이야기들이 뭔가 희망적이라고 오히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희망적이기도 네. 하고 그 20대 내가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또 위로가 또 되기도 네. 하네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돌아봤을 때 20대 때 와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후회는 진짜 많은데요. 네. 잘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기관에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았던 시절이 한 10년 동안 다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계속 다녔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기관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주어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제가 임했던 거.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돈 주는 만큼만 일해야지. 퇴근 시간이 6시는 칼퇴하는 거야. 네네. 막 이렇게. 물론 당연한 말이에요, 선생님. 네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네네.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뭐 6시 칼퇴인 거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준비해야 될 일, 아이들한테 뭐 좋은 일 있으면 더 남아서 당연히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맨날 뭐 밤늦게, 막 새벽에 퇴근하고 막 네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지금의 선생님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저를 만들고 네네. 그런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주어진 시간이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열정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거.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너무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냥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 열정을 그렇게 쏟고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었던 것 제가 같아요? 떠올려 보면 제가 책임감이 너무 강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좀 융통성도 제로니까 이거는 해야 돼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좀 네네.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맡은 애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가 끝까지 끌고 가야 돼 뭐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일적으로 많이 다가갔지만 마음이 아니라 일적으로 다가갔지만 이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책임감이랑 성실성이 좀 강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하라면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멋모르고 다른 주변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융통성 좀 발휘해서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서 네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애들 남아서 준비하고 막 그런 그때 우리 시절에는 막 컴퓨터 많이 안 쓰고 막 다 만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만들고 오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만들기 뭐 미적인 측면 이런 걸 네네. 되게 좋아해서 그럴 때 좀 몰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지 않았나. 네네. 그럼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생님의 에너지를 많이 쏟은 거잖아요. 그런 게 쌓여서 그 10년 차쯤에 그 깨우침이 왔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20대에 어쨌든 간에 내가 열정을 쏜 그 무언가가 지금 선생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해도 되나요? 그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한 대답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조금 힘든 시간? 네. 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좀 열악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많이 현장에? 열악했죠. 상상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많이 열악했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해봤다는 거? 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일해봤던 거가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동료 교사 측면, 그리고 부모님, 아이들도 열악하고, 또 원환경도 열악한 측면에서 네네.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네네. 그리고 자기가 자질이 없다, 매번 우울하다, 난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저만 따라하면 다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네. 왜냐면 내가 제일 최악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들은 저보다 최악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더 최악이었다고 진짜 자부할 수 있거든요. 최악을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선생님 당연히 선생님들 되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타고난 자랑교사 아닌 게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사. 그래서 전 누구나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진짜 다 좋은 교사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기 지금 12월 뭐 요때쯤이 소임 교사들도 고민이 있고 고경력 선생님도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이 다 고민을 하는 이 시점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를 더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고민도 너무 많이 저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건지 퇴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 고민에 늘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후배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할 때 이 인내와 퇴사의 기준점 저는 이제 인내와 퇴사. 그러니까 어떤 교사는 조금 인내를 하고 선생님처럼 버티는 게 좋고 또 어떤 교사는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고. 근데 그거를 제가 확실히 딱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그 당시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한 3, 4년 차 때 저를 맞이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다면 너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나아갈지가 몰라요. 맞아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는 절대 안 변하지만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걔 망나니 교사이지만 나는 훨씬 좋은 교사로 반드시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난 진짜 이 일이 좋아 사실은 나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난 지금 되게 힘들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일이고 내가 이제 그런 최고의 교사상으로 지낼 때를 떠올려 보면 난 너무 행복해. 이러다면은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인내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근데 퇴사는 나는 몇 년 하다가 경력 쌓고 사실 안 할 거야 이 일을 이거 뭐 결혼 잘하려고 하는 일이지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일에 대해 별로 그런 가치를 못 느끼고 나는 항상 원에서는 돈만 벌고 집에 가서 취미생활이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저는 그 선생님은 퇴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시간 동안 재미없게 보내고 집에서 뭐 두세 시간 취미생활 하는 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가치가 너무 낮아진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은 잘 생각해 보시고 퇴사를 결정하시는 게 어떤가. 지금 이 30대이시고 또 13년의 경력이 있고 어쨌든 지금 퇴사를 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의 계획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그냥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폐원을 한 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서울로 거주지를 좀 이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건 좀 하진 않았다. 뭐 했다고 하면 책을 썼다. 너무 대단한 일이시죠. 우연한 기회가 와가지고 책을 써서 지금 그 책을 출판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걸 이제 좀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동 거는 단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진 않으실 거예요? 현장은 제가 너무 좋아요. 현장이. 근데 제가 다녔던 원이 너무 좋은 원인데 그 원만큼 나를 받쳐줄 원은 사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진짜 교사가 아이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돼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밖에 집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걸 주게 되고 많은 사랑도 주게 되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좋은 걸 해줄까를 모든 교사가 다 생각하는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사들 또한 그런 교사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과연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변에 얘기를 찾기가 어렵죠.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원의 분위기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경력이 많은데 저한테 요구되는 게 분명 많을 테고 그리고 경력자를 뽑지를 일단은 않고 그거가 가장 크죠. 경력자 거의 지금 안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13년 차인데 5년 차도 잘 안 뽑는다는데 지금 사실 이때 이 고경력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미래를
걱정하시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미래가 더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어깨에 좀 짐을 짊어지고 그럼요. 제가 잘 돼가지고 네, 짊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로. 잘 돼서 네. 우리가 진짜 뻗어나갈 길은 많다 한 거 제가 네. 지금 차츰차츰 보여드릴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책을 냈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책을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간 뭐 책도 출판하고 다양한 이제 계획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펼쳐나가면서 네. 조금씩 꺼내서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 네. 책에도 보면은 그 경력자 파트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을 저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력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네. 어떤 지금 부담이 있고 네. 그리고 경력자는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보면 많이 공감되실 것 같고 내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원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 선생님 자체도 훌륭하시지만 그게 또 시너지가 돼서 그런 정보들을 네.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으면서 얘기를 듣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또 네. 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교사 시절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그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는 정말 선배 얘기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그 수업하는 부분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네,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정말 그런 많이 기회가 했었는데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선생님의 그 영상들을 제가 지금도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주시고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도움 된다면. 근데 책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오늘 인터뷰 질문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책에는 조금 더 자세히 네네. 네, 녹아들어 있다고 우와,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원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원은 그리고 교사 관계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초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임이 선배 교사한테 잘 물어보고 뭔가 네네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좋은 원에 가는 게 진짜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다 좋은 원에 가고 싶잖아요. 음. 근데 누구는 좋은 원에 딱 가게 되고 누구는 굉장히 이제 선배 교사가 무섭고 막 네. 환경도 열악한데 네네. 갑자기 가게 되고 그건 완전 운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운이 안 좋은 교사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되게 컸어요. 우리 교사들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쉽게 내가 지금 10년차 노하우를 팍팍 배우고 있지만 네네.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 못한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분명 초임이면 의욕과 열정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배우고 싶은 맞아. 다 꺾어버리지 맞아. 그런 원에 가면. 네네.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도 좋은 원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정말 퀀텀 점프하듯이 금방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좋은 멘토 교사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저는 책을 썼어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가 뭔가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네. 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고민이나 걱정을 하는 선생님들이 제 책을 읽게 된다면 네네. 일단 교사로서의 가치를 다시 재인식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교사라는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탁탁 세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교사로서 조금 더 만족감을 갖게 되니까 아마 자기 삶을 보는 자세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네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행복해졌어요. 비로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는 10년 차 넘어서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빨리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쵸. 너무 맨날 울고 막 맨날 막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처럼 맨날 그렇게 막 우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제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책을 썼고 아마 제 책을 읽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건드려 놨기 때문에 네네. 아마 도움을 확실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상단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네, 그래서 네, 꼭 이 책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새학기, 내년 새학기를 준비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상단 댓글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거기 네. 지금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야만 단톡방 링크도 오. 보내드려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좋을 것 선생님도 같다. 들어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럼 선생님 들어간- 소통도 직접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직접 제가 해드려요. 그럼 네. 지금 그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되고 있어요. 단톡방 오. 되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몇몇 다 신청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와서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의 단톡방이 선생님들 간에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교류하는데 전 다 보거든요. 네. 다 보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막 답글을 달아줘요. 경영 선생님들이. 우와, 근데 네네. 그 답글이 제가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하거나 아니라고 생각될 땐 반드시 교정해줘요. 음. 근데 막 뭐 이제 좋은 자료들 서로서로 주고받으면 그건 그냥 놔두고. 네네. 근데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제가 반드시 잡아주기 때문에 뭐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뭐 엄청난 오시면 좋지 않나. 단톡방이네요. 좀 더 한다리 선생님의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고 단톡방에 꼭 네. 들어가신다면 선생님과 더 많은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네, 한다는 채널 진짜 네 저도 구독하고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많은 좋은 영상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